2023년 하반기는 퓨처 모빌리티 섹터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테슬라로 대표되는 모빌리티 혁신 기술이 대중화로 접어드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2000년 중반부터 2020년까지 애플 아이폰이 이렇게 혁신 기술을 돌이켜 보신다면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당시에 그 아이폰 출시된 이후에 아이폰을 구성했던 전자 부품, 그 웹 OS, 카메라 모듈 등등이 성장했던 것처럼 올해 이제 하반기, 내년까지는 바로 전기차 자율주행 기술이 확장되며 관련 밸류 체인이 큰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의 대중화 현상을 캐즘이라는 말로 설명 가능한데요. 그 표에 보시는 것처럼 초창기 혁신 기술은 얼리 어댑터에게만 수용되던 것이 침투율 10%에 진입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대중화에 접어든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순간 생태계가 급격하게 커지게 된다면 관련된 밸류체인의 실적과 멀티플이 모두 리레이팅 되는 순간이 도래하는데, 이는 2007년 아이폰 성장으로 카메라 모듈, 반도체, 디스플레이 시장이 큰 폭으로 성장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기대되는 전기차의 글로벌 침투율은 1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관련된 생태계 밸류체인은 큰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내연기관이었던 자동차가 전기, 자율주행차로 변모함에 따라 IT 밸류체인의 큰 폭의 성장이 기대됩니다. IT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밸류체인들은 과거 아이폰의 스마트폰 대중화를 통해서 한국에 많이 분포하고 있는데요. 내연기관 자동차가 자동화되는 추세에서도 이러한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재평가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의 대중화는 생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가격이나 전략을 통해 대중화 침투를 선언한 테슬라는 매분기 출하량 신고가를 기록하며 시장의 기대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선도 기업의 대중화 전략으로 인해 침투율은 올해 10%를 상회할 것이고, 가파르게 관련 밸류체인들은 수주와 실적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전기차의 핵심 밸류체인인 전장 하드웨어는 올해 평균 29%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동차의 각 영역을 통제하는 DCU의 성장이 가장 가파를 것으로 전망되고요. 더불어 전방의 시각 데이터를 수집하는 카메라 모듈과 센서 역시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됩니다. 특히 전장 부품은 자율주행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성장이 더 가파라질 텐데요.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현재 자율주행 수준은 보조 단계에 머물며 1단계에 머물러 있지만 향후에 반자동주행, 완전 자율주행으로 단계가 올라감에 따라 더 많은 수의 카메라 모듈과 센서가 필요하며 더 높은 수준의 해상도와 센싱 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는 곧 가격 인상과 출하량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관련된 부품업체의 수혜 강도도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카메라 모듈의 경우를 보시면 레벨이 올라감에 따라 최대 7배 더 많은 카메라의 개수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최근 테슬라의 경우 오메가 BP 이상의 해상도의 카메라 모듈을 채택한 것으로 봤을 때 높은 단가의 고해상도 제품 출하도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렇게 전기차와 자율주행 트렌드가 가속화됨에 따라 자동차의 외부적으로 전장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가 처리해야 할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이를 빠르게 처리하기 위한 핵심 반도체 기술이 더 필요한데요. 최근에 빅데이터, AI 서버에서 적극 차용되고 있는 FCBGA, 그리고 HBM 기술 등이 차용되면서 반도체 장비 및 패키징 업체가 수혜 강도가 클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자동차 내부에는 OLED가 적극 도입됨에 따라 OLED 밸류체인의 업체들이 TV와 스마트폰이 아닌 자동차를 신규 수요처로 확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T 부품, 반도체, 디스플레이 밸류체인들은 과거 아이폰의 스마트폰 대중화에서도 많은 성장을 이뤘었는데요. 이런 업체들이 한국에 많이 분포하고 있고요. 최근에 있었던 이러한 내연기관의 자동차가 전동화되는 추세에서도 그러한 경쟁력을 레버리지하여 재평가될 기회라고 판단합니다. 2차 전지 섹터의 경우 중장기 성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2분기 실적 시즌에 돌입했을 때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기대가 부담감이 있는 상태입니다. 첫째, 밸류에이션이 없어져 고점에 접근했다는 점과 둘째,
지금 7월부터 발생하고 있는 실적 하회 트렌드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7월, 8월 접어들면서는 약간 보수적인 스탠스를 취했다가 저희가 재차 밸류에이션이 정상적인 수준에 접근했을 때 다시 비중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MCM 811 메탈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대표 양극재 업체들의 출하 가격도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시장의 기대 대비 실적이 다소 하회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러한 좀 실망감이 주가에 반영됐을 때 재차 비중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역사적 밸류에이션 평균인 한 20배에서 25배 수준으로 내려올 경우에 액티브하게 비중 확대할 예정입니다. 더불어서 향후에 미중 갈등으로 인해서 수혜가 클 수 있는 동박과 전해액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하겠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실적 발표 시기가 다소 부담이 있는 2차 전지 업체는 차익 실현을 진행한 상태입니다. 반면에 실적 가시성과 밸류에이션 매력이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리고 전장 부품 업체들의 비중을 늘렸습니다. 네, 액티브 ETF라는 강점을 살려서 밸류에이션, 시장의 센티를 고려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타이거 퓨처 모빌리티 액티브 ETF 분기 실적 점검 및 향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